여러분 안녕. 최근에 제가 이 책은 진짜 내 인생 책이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책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알라딘 이북으로 사서 읽었던 8단어라는 책이었었어요. SNS에서 이 책을 정말 많이 추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알라딘 이북으로 사서 신나게 읽었는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키워드가 이제 이 8가지 단어로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내 안의 별을 찾는 자존, 어떤 것을 본질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지, 그리고 고전이 주는 의미, 이 견이라는 단어의 대단함, 내 안 답이 있는 현재, 어떤 권위에 반응을 해야 되는지, 소통의 중요성, 이 단어들을 다 포함을 하고 있는 인생을 대하는 나의 자세. 전 여기서 자존과 본질과 고전, 견 이 4단어가 가장 와닿더라고요. 바깥이 아닌 내 안에 점을 찍고 나의 자존을 먼저 세우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힘이 세고 단단한 사람들이라는 말에 좀 위로를 받았어요. 요즘 제가 생각하는 것도 이 자존감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기준점이 내 안에 있다 보면은 이 자존감이 낮아질 일은 없겠다 싶더라고요. 먼저는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고 남의 눈치도 보지 않을 테니까 자존감이 낮아질 일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전에는 남의 눈치를 보면서 내가 너무 낮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겸손은 하지만 내가 나의 가치를 아래로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나를 되게 아래로 보더라고요. 나는 정말 뭔가 존중받을 만한 재능이 반짝반짝한 사람이었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 재능마저도 없어진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니까 될 일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제 가치를 좀 높게 보고 있는데, 터무니없이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 나는 진짜 될 사람이고 나는 그럴 만한 가능성이 있어, 나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해,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내 자신의 인생을 대하는 자세도 달라지더라고요. 두 번째로, 본질에 대한 것은 요즘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하는 것들의 본질을 무엇으로 두느냐에 따라서 방향성이 달라진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챕터인 것 같아요. 제가 쇼츠에 운동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가끔 댓글들을 마주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운동이라는 행위의 본질은 이 습관을 만드는 것이었고, 그것을 위해서는 좀 허들을 낮추고 꾸준히 하는 것이 목표였어요. 그래서 5분이라는 시간이 나왔던 거고, 그래서 매일은 아니더라도 하루 이틀은 빼먹더라도 어쨌든 100일 이상은 하는 것. 근데 그것이 이제 늘 항상 내가 이 운동을 하는 게 나의 일상이고 나의 루틴이야 라고 하는 것이 내 머릿속에 있고 내 몸에 익혀져 있고 그냥 한다. 5분 운동하고 땀이 나는데 그렇게 땀이 나는 상태가 즐거운 것. 바로 이게 제가 바로 생각한, 제가 운동을 하는 그 목적이었고 본질이었거든요. 사람들이 생각한 본질들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 말에 상처를 받는다기보다는 왜 자신이 생각하는 본질로 남을 판단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었어요. 또 제가 지금 논문을 쓰고 있는 논문의 본질, 이 논문을 하고자 할 때 나는 어떤 목표가 있는지에 따라서 이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내 안에 점을 찍다 보면 누구보다 이런 비교의 말은 나오지 않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고명환 작가님이 쓰신 고전이 답이다라는 책이 2권이 나왔었는데요. 그 책들을 읽고 고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됐었어요. 특히 철학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 고전은 오랜 시간 동안 세월의 흔적을 타지 않는 그런 사람들 안에 있는 울림의 메시지들이기도 하고, 그 예술 작품이기도 하고, 그것들이 현재 작품들에 또 영향을 주는 것도 종종 봐왔거든요. 그중 저는 디자인하는 사람이라서 그림에 대한 이야기도 좋아했지만 저는 플루티스트가 꿈이었었는데요. 예고 일시 준비를 하고 나서 더 이상 나한테는 이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 했었긴 했는데, 그리고 나서 저의 취미가 됐는데 이 클래식에 대한 깊은 공감을 느끼고 있어요. 사실 저는 팝송이나 케이팝 등등을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팝이나 케이팝을 들을 때는 가사가 좋고 감성에 젖어 있을 때가 많거든요. 특히 케이팝에서는 좀 춤추고 싶을 때 좀 설레기도 하고, 또 아이돌 덕질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 아이돌이
춤추고 있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설레고 그 아이돌들을 약간 동경하는 약간 그런 있잖아요. 다들 덕질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보게 되지만 이 클래식을 들을 때는 와씨 소름 돋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20대쯤에 보았던 일드 노담의 칸타빌레를 보고 더더욱 클래식에 빠져들었었어요. 광고나 드라마에서도 클래식 음악이 종종 등장하기도 하고 케이팝에서도 클래식을 샘플링한 곡들을 좀 보기도 해서 이것에 좀 더 귀를 기울이면 풍요로워진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말이 또 공감이 갔기도 하고요. 저는 클래식을 들으면서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기도 하고 또 어릴 때 악기 전공으로 예고 입시 준비를 했어서 그런지 지금 영상 편집자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할 때 음악을 고르거나 할 때도 진짜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종종 클라이언트들로부터 BGM 선정을 정말 센스있게 잘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분이 정말 좋았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디테일한 부분의 음향 관련한 부분도 듣게 되고 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클래식을 하려고 했던 저의 악기 전공을 하려고 했던 그 공부들이 도움이 많이 됐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단어 중에서도 가장 잘 와닿았던 부분이 견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책에서도 소개된 간장게장에 대한 시 있잖아요. 그 스며드는 것이라는 시인데 그 시가 기억이 가장 잘 남았었어요. 그냥 저는 처음에 이걸 봤을 때 단순히 되게 잔인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떤 아이돌은 이 시를 읽고 울기도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되게 잔인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막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걔를 인격화시켜갖고 이렇게 슬프게 썼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시불견, 청이불문, 시기부지기임이 이거는 마음에 있지 않으면 보아도 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으며 그 맛을 모른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글을 읽자마자 그런 저도 남들이 보는 것보다 못 보는 것을 잘 관찰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 스며드는 것, 이 간장게장에 관한 시를 읽고 우는 아이들 이야기를 듣거나 이 시를 쓰신 시인에 비하면 이 견이라는 단어가 제게 있는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하는 일에 있어서 견이라는 이 단어는 진짜 필수 키워드인 것 같은데 영상에 담긴 인물이나 그런 사물들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서 좋은 것들 더 많이 보여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다른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것들을 좀 발견해야겠다. 새로운 시각을 보여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자두를 보고도 감동할 줄 아는 사람. 저도 이 작은 부분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일할 때도 필요한 단어이자 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단어들 외에도 도움이 되지 않은 권위에 굴복하지 말고 불합리한 권위에 복종하지 말라는 말도 너무 좋더라고요. 이 어른이라는 이유로 돈이나 어떤 권력을 가졌다는 이유로 꺼드럭대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권위들에 굽신되는 것보다 이 참된 어른이신 분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더 권위를 가진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최근에 또 겪었던 일인데 어리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야! 막 이러시면서 어린 친구들한테 그렇게 대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진짜 권위와 품위는 돈이 많다고, 나이가 많다고, 뭘 가졌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요. 또 말을 야! 아래로 보는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그 권위가 생기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인격이 만드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 8단어는 제 안에도 저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독서 노트를 정리를 하면서 살짝 바꾼 게 있어요. 간단하게 이제 내용 정리를 하고 그리고 각 챕터별로 하이라이트 표시했던 것을 필사하고 그리고 늘 쓰던 제 생각을 적어봤는데 훨씬 정리가 잘 된 느낌이더라고요. 확실히 독서 노트를 써오니까 이 책 내용도 기억이 잘 나면서 눈으로 쌓이는 것을 보니 좀 소소한 성취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럼 다음 독서 노트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